자, 바로 가겠습니다. 와우, 이제 핸드폰 용량이 없어서 20분밖에 촬영을 못하는데 어차피 저한테 주어진 시간도 20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촬영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 영상 보고 오셨겠지만은 이거 이번 온실효과 여러분이 N단원 풀면서 고통 많이 받으셨을 거 아는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빠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교육과정에선 제가 볼 때 데이터 해석 능력을 훨씬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예를 들면 실제 자료를 주고 그거를 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속속속속 뽑아내는 그 해석 능력. 두 번째는 지구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 이해 능력, 얘를 중요하게 여길 거지 N단원에서 여러분을 괴롭혔던 어떤 방정식 계산 문제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나오더라도 간단하게만 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그 대기과학 조교님께서 그 코딩을 같이 짜주셨는데 우리가 반사율을 지표 5 뭐 대기 25 해가지고 반사율, 지구 반사율 30으로 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각각의 숫자들 여러분이 막 외우고 푸시는 분들도 분명 계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숫자를 예를 들면 30이 아니고 뭐 29라던가 왜 감사율 말이 안 나와. 왜 반사율이 감소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으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반사율이 준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사실은 30이라는 숫자를 외우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게 얘가 뭐 29, 28 혹은 25 뭐 이런 식으로 25는 말도 안 된다. 어쨌든 간에 이 숫자가 30보다 작은 숫자로 제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연쇄적으로 이 숫자들이 다 바뀔 텐데 얘를 외우는 건 이번 교육 과정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방정식 계산 필요 없고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숫자 암기는 내신에서나 하시지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모의고사나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왜 이렇게 제가 구구절절 전 영상과 이번 영상 시작점에서 다 말하냐, 이 방정식 계산이 안 돼가지고 본인이 공부를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절대 아니라고. 절대 아니에요. 제가 미리 교통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번 평가원 여러분 교육과정은 뭐냐면 평가원 모의고사 즉 6월 9월 수능은 2021학년도부터 보시면 돼요. 2020년에 실시된 2021학년도 6월 9월 수능과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실시됐기 때문에 3월, 4월, 7월, 10월, 11월 같은 경우 2020년 거부터 보시면 된다. 그럼 보세요.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친구들 문제만 골라드릴게요. 자, 여기 다 필요 없고요. 다 이번 교육과정 아니죠? 다 아니야. 다 아니고 아니야. 아니죠. 14년, 20년 26년 7월이니까 20년 실시죠. 얘는 봐야 되네. 20년 실시니까 요거 하나. 20년 수능 21학년도 수능을 봐야 되니까 얘도 아니고 자, 20년 실시니까 20년 평가원도 아니죠. 이건 19년에 실시된 거니까 20년 실시 얘도 아니죠. 왜냐면 얘는 2019년에 실시된 거죠. 20년 실시 얘도 아니고 20년 실시 얘도 아니고 20년 실시 아니고 자, 아니고 얘죠. 얘는 해야지. 얘는 59번. 자, 아니고 21년 9월이니까 얘 해야지. 얘 해야 되고. 아니고. 자, 21년 순이니까 얘 해야 되고. 22년 9월이니까 얘 해야 되고. 자, 그리고 20년 실시니까 얘 해야 되고. 14년 아니고. 19년 아니고 15년 아니고 19년 아니고 15년 아니고 18년 아니고 19년 아니고 17년 아니고 15년 아니고 21년 얘는 해야지. 20년 이후 실시니까 23년 수능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이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고통 줬던 문제들 하나도 해당하지 않죠. 지금 몇 문제밖에 없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문제 정도.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은 이번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문제 8개만 풀고 다음 영상에서 좀 찡하게 그 여러분이 괴롭혔던 문제도 한번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스피디하게 하겠습니다. 진짜 쉬워요. 자, 38번은 답은 일단 5번인데요. 자, 복사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수지를 나타낸 겁니다. 자, 이거 그냥 안 지우고 할게요. 자, 우리 이 숫자들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교육청 모의고사니까 뭔가 외워야 될 것 마냥 돼 있지만 외울 필요 없다. 자, 지금 반사 같은 경우는 20, 29 봐봐요. 이미 외우면 이 문제 못 풀어. 22, 9. 우리가 외운 숫자는 30인데 얘는 31이에요. 반사율이. 그쵸? 반사율이. 이러면 어떻게 풀 건데? 요거 외워서 풀 거예요? 요거? 아니라고. 그쵸? 외우는 거 의미 없습니다. 이번 교육 과정에선.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건 할 수 있어야지. 100이 지금 20과 31로 쪼개졌으니까 20과 31로 쪼개졌죠? 색깔 좀 바꿔서 해드릴게. 20,
31. 즉 다시 말하면 22 9로 쪼개졌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거는 다 합쳐서 100이 돼야 되니까 31, 51, 49죠. 이런 식으로 숫자가 바뀌어 버린다고. 외우실 필요는 외우면 안 된다는 거죠. A는 크냐? A는 49고요. B는 어디 있어? 아따 이거 귀찮네요. 시간 별로 없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받는 거 49 받았고 여기 95 받았네요. 95 받았고 뱉는 거는 얘는 반사니까 아니고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 23 뱉었고 23 뱉었고 7 뱉었고 그리고 102 뱉었고 그 다음에 C 뱉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더해주시면 100 아이고 시간 없는데 144 얘는 30 132에다가 C니까 12 12인가요 얘는? 12 그리고 아 큰일났다 아니, 조급하니까 더 안되네 9를 위로 쏘고 아 이거 대기에서도 해야돼 대기에서 먹는 거는 지금 23, 7, 102 먹었죠 23, 7, 102 먹었고요 그리고 뱉는 거는 B 9 뱉죠 B 9 뱉죠 그러니까 B가 압도적으로 크겠네 A는 49인데 B는 일단은 계산해보면은 32, 154, 154에서 9 빼니까 145 그래서 얘는 145인데 얘는 49니까 A가 클 수가 없죠. 이거 혹시 계산 틀렸으면 다시 한번 좀 댓글 남겨주세요. 좀 급하게 풀어서. C는 지표에서 우주로 직접 방출되는 거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이게 뭔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전 교과전.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최소한 이 자료에서 지표에서 다이렉트로 위로 쏘는 거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 얘가 뭐 이제 뭐 뒤쪽 대기의 창, 적외선 영역 10마이크로미터 최대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 대기에서 방출된 적외선 에너지량이 흡수되는 영역의 가시광선 에너지량보다 크다. 얘는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대기에서는 적외선 영역이 흡수, 방출 거의 다 적외선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죠. 요 정도. 야 이거는 약간 조금 더럽긴 합니다. 교육청 문제라서. 근데 저거 말고는 다른 문제들 보면 진짜 그냥 쉽게 풀 수 있어요. 쭉 내려갑니다. 그죠? 놓친 문제 없죠? 놓친 문제 없죠. 예.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자 59번. 얘는 학평 문제라서 계산이 조금 더럽긴 합니다. 이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최대한 해봅시다. 자 A 이런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뭐 해봅시다.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이것도. 자 30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A랑 D랑 더해서 A랑 D랑 더해 30까지 더해서 100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A 더하기 D는 일단 70입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요 B랑 E 있는데 보시면은 이 친구는 2에서 B를 덜어낸 만큼이죠. 그러니까 2 빼기 B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2 빼기 B랑 C까지 더해준 친구가 또 70이 돼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30, 여기 70 우주에서 먹어들이는 게 때려 넣으면 100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2 빼기 B 한 거에 C까지 더해준 게 70이에요. 그럼 저는 벌써 보이는데 얘가 또 70, 얘도 70이니까 얘네 둘이 묶어주면 방정식 되기 딱 좋겠죠. A 더하기 D는 2 빼기 B 더하기 C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A랑 B랑 C를 묶어놨네요. 그러면은 A 두고 좌변으로 마이너스 B 넘어오면은 플러스 B, 플러스 C 넘으면 마이너스 C는 2 빼기 D 됐죠. 그래서 얘 맞고요. 지구온난화 진행되면 B가 증가합니까? 지구온난화 증가되면은 대기에서 먹는 거 다 증가, 대기에서 방출하는 거 다 증가. 그죠? 그러니까 B 증가하는 거 맞고요. C는 주로 적외선 영역인가? C는 그렇죠. 대기에서부터 방출하는 건 다 거의 다 적외선. 요거 아셔야 된다. 아주 중요한 개념. 자, 그 다음 N62번 답은 5번인데 이런 실제 데이터 자료 해석해 주시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봤더니만은 실제로 관측된 기온 편차는 요건데 근데 기억만을 고려하면요. 기억만을 고려하면 얘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얘는 온실기체겠죠. 더 많은 효과를 주는 거. 그죠? 근데 이게 아니고 그냥 니은만 고려하면 요 정도. 이건 바로 자연적 요인일 거예요. 자연적 요인만 고려하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하죠. 근데 얘네 두 개를 모두 다 고려했더니 실제로 거의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 값이랑 유사하게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자연적 요인과 온실기체, 인위적 요인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 온실기체의 증가량이다. 그래서 지구 해수면의 평균 높이는 비시기가 높냐? 비시기가 당연히 최근에 온도가 높아지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대기권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량의 변화는 니은에 해당하겠느냐? 대기권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당연히 니은만 고려한 즉 자연적 요인에 해당을 하죠. 그죠? 비시기의 관측 기온 변화 추세는 괄호 묶어주고 온실기체에 인한 영향이 더 크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어떤 전체적인 조망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게 이번 교육과정이라는 거죠. 4번, 2번, 5번, 4번, 2번, 5번. 자, 전 지구랑 수능 문제네요. 안면도의 CO2 농도. 이거 제가 풀어드렸던 문제니까 빠르게 갈게요. 기억 시기 동안 CO2 평균 함량은 안면도가 더 낮다. 안면도가 더 높죠, 지금. 그냥 그래프 읽어주면 되고요. 땡. 디귿 시기 동안 기온 상승률은 전 지구가 작다. 전 지구는 지금 요건데 우리나라는 좀 더 요동치고 있죠. 근데 디귿 보시면 디귿은 우리가 더 높습니다. 전 지구가 낮은 게 정답. 전 지구 해수면 평균 높이는 니은 시기가 낮겠느냐? 니은 시기가 옛날에 비해서 온도가 낮았으니까 더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정성적인 문제, 정말 이해하는 문제. 자, 이것도 풀어드렸던 문제인데 빠르게 갈게요. 그린란드 빙하 융해량은 기억 시기가 더 적고요. 그리고 해수 열팽창에 의한 높이 편차는 15년이 크냐? 15년은 여기요. 열팽창 요만큼인데 2010년은 오히려 음수의 값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작다. 2015년이 큰 거죠. 그러니까 2010년만 뭐 예를 들면 2007년 이런 데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해수 열팽창만 고렸을 때는 평균 해수면 높이가 0.5cm 감소한 거예요. 그죠? 이런 빙하 융해에 의한 영향이 압도적으로 크다. 나의 전 기간 동안 평균 해수면 높이 평균 상승률은 해수 열팽창에 의한 것이 더 크지 않고요. 빙하 융해가 더 크죠. 봤을 때 Y축의 모든 데이터 값이 다 빙하 융해 값이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근거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빙하 융해에 의한 영향이 일단은 최근에는 크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2020년 3월 교육청 문제인데요. 계속 이것도 아까 우리 수특에서 봤던 거죠. 여름의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겨울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북상하고 있다라는 거. 그 따뜻한 지역이. 그래서 아열대 기후가 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여름의 길이 변화는 봄의 길이 변화보다 크고요. 데이터 읽어주시면 되고요. 아열대 기후 확장은 대충 내륙보다는 해안 지역이 더 뚜렷합니다. 보시면은 내륙은 요만큼 상승한 것에 비해서 외부는 요만큼씩이나 더 많은 높이 상승이 일어나고 있죠. 내륙은 한 요 정도, 외부는 한 요 정도까지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작물의 재발 가능성은 당연히 북상하고 있을 거다. 봐봐, 완전 그냥 이해하는 문제잖아요.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빠르게. 자, 5번. 이번 교육과정은 진짜 쉬워요. 자, 그래서 이것부터 이것까지 연간 열대 이상 폭염일수입니다. 열대야 지수 계속 증가하고 있고 폭염일수도 대충 좀 증가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몰라. 데이터 봅시다. 연간 열대야 지수는 확실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폭염은 조금 MS한데 이 점선들 이어놓은 거 보니까 얘가 조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평균 폭염일수는 91년부터 2000년 요 기간이 2011년부터 요 기간보다 더 적을 수밖에 없죠. 적죠. 실제로 여기 데이터 값이 점점 착한 사람 눈에 보입니다. 점선이 좀 높은데 찍혀요. 폭염수 증가하는 대출 열대야 지수가 증가한 거. 이 점선들이 같은 시기에 대력해서 이렇게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수능 문제 1번인데요. 여러분들이 딱 시험지 받아가지고 첫 번째 페이지 왼쪽 위에 있는 그 수능 시험지 그 문제라고 상상하고 보셔야 돼. 이것도 제가 풀어드렸었는데 가 기간 동안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이 답 찾으면은 손톱으로 싹 찍어 놓으시라고. 그래서 기온 편차 보니까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기 중 CO2 농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가 기간 동안 기온의 평균 상승률은 아시아가 더 크냐? 아시아가 진한 건데 더 크죠? 그러면은 동그라미. 기억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고 손톱으로. 그리고 CO2 농도의 연교차는 하와이가 크냐? 하와이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점선인데 점선이 조금 더 이게 좀 다이나믹하죠? 연교차라는 거는 여름겨울인데 겨울일 때가 높고요. 겨울일 때가 좀 큰 값을 갖고요. 여름일 때가 좀 낮은 값을 갖습니다. 왜 그런지는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겨울철에 기본적으로 생물체의 광합성이 좀 감소합니다. 그죠? 광합성이 감소한다는 거는 CO2 소비량은 줄고 오히려 CO2 소비량은 줄고 오히려 호흡은 계속하니까 CO2의 어떤 생산량은 더 늘어나는 거죠. 호흡은 계속하니까 CO2는 일정하게 방출되는데 광합성은 덜하니까. 추가로 인간들이 화석연료 사용이 또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겨울철에 더 높은 값을 갖는다라는 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이거 겨울입니다. 어쨌든 연교차라는 건 이 위아래 진폭값의 차이인데 연교차는 하와이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읽어주시면 되고 이 기간 동안 전 지구는 CO2 농도랑 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 정도!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요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문제 풀었던 거 중에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고요. 사실은 계산하는 문제들은 다 교육청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나마 계산하는 문제들은 다 교육청 문제예요. 이거 좀 계산이 있었잖아요. 교육청 문제니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까 좀 했던 거 요것도 사실은 학평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건 평가원 문제, 요런 개념 문제, 또 평가원 문제, 이거 수능 문제 당연히 중요하고요. 평가원 문제 이런 거, 교육청 문제 얘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교육청 문제, 이거 수능 문제 요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되지. 기후변화의 요인 중에서 온실기체랑, 그러니까 복사평형과 온실효과랑 그리고 지구온난화 파트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전 교육 과정이지만 계산 문제들이 있는 그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안녕. 휴. 우와.